안녕하세요. 열전달 제8장 내부 유동에 의한 대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그 완전 발달된 그러한 그 내부 충유동의 유체역학적인 성질부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결국은 열전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유체와 커플링 되어 있으니까 그 유체역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부 유동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레이놀즈 수가 조금 그 외부 유동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속도는 관내의 평균 속도, 그다음에 보통엔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라고 해서 수력 직경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대략 난류로 천위가 일어나는 그 기준이 대략 2300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완전 발달한 속도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그 2차원에 해당하는 그런 포물선 모양이 생긴다는 것을 함께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완전 발달된 내부 유동의 온도 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완전히 열적으로 발달하는 그런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유동에 관련된 거는 0.05 곱하기 레놀즈 수까지였는데, 이게 열적인 그런 완전 발달된 그 길이는 프란틀 수가 곱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우리가 완전 발달될 때는 온도가 그 일정한 것도 아니고 평균 온도가 일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열전달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온도가 변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T나 아니면 평균 온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온도의 그 분포가 일정하다. 무차원화된 온도의 분포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정의를 사용했었죠.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 발달된 상황에서는 그 열전달 계수가 상수에 해당한다. 즉 x 방향으로 우리가 위치를 변화해도 이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는 대류 열전달 계수 h가 상수였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페이지를 공부를 못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함께 할 거고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 평형 관계식으로부터 관의 길이 방향으로 평균 온도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평균 온도에 대한 어떤 패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 분포 관계식을 직접 구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누셀수를 유도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디서? 충류 유동에서요. 그리고 이제 입구 유동이 고려되는 그런 충류 유동일 때는 누셀수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식을 좀 얘기할 거고요. 난류 유동에 대해서도 누셀수의 관계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만 더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런 관내에서 들어가서 유체가 들어가서 어떤 온도를 갖고 들어가서 표면의 온도와 차이가 있어서 열전달이 발생하면 거기에 이제 그 완전 발달을 할 때까지 경계층이 열적 입구 조건이 입구 길이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완전 발달되는데 그 완전 발달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그 형태 프로파일 자체의 형상이 일정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입구 길이에 대한 거가 유체역학적인 입구 길이와 열적인 입구 길이가 따로 있었는데 요게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난류 유동에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평균 직경에 그 약 10배 프란틀 수와 관계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평균 온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온도의 분포가 어떤지는 몰라요. 어떤 온도 분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평균 온도를 정의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동 대류율에 대로부터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완전 발달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완전 발달은 결국은 온도가 X방향으로 일정한 것도 아니고 평균 온도가 일정한 것도 아니다. 왜냐면은 열 전달이 일어나면 결국은 평균 온도도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온도도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차원화된 온도의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였죠. X방향으로. 그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균일 표면 연료속이랑 그 다음에 균일 표면 온도 조건에서만 이게 완전 발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런 관계식에서 앞에서 우리가 그 무차원화된 그 식을 우리가 R 방향으로 미분하면서 그것이 x의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k분의 h가 x의 함수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k는 우리가 물성치에 해당하는 거고, 보통 물성치는 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 내에서 얘가 x의 함수가 아니면은, 다시 말해서 일정하다면, x 방향으로 일정하다면 h가 일정한 거다. 그래서 h는 보통 이러한 패턴으로 입구에서는 큰 값을 갖고 값이 떨어지다가 완전 발달되면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 거를 복습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요 마지막 한 장을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완전 발달한 조건에서 우리가 그 h 값이 일정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완전 발달한 영역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 발달하려면 균일 표면 연류속 조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일정 표면 온도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균일 표면 연류속 조건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 유속은 대류열 전달 개수 곱하기 표면과 그 다음에 유체 평균 온도의 온도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h로 하면 h분의 qs 더블 프라임은 ts-tm인데, 얘가 아까 우리가 이게 평균 연류속이라는 것을 가정하기 전에도 얘는 이미 그 완전 발달한 영역에서는 상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균일 표면 연류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일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얘도 얘도 일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값을 우리가 x방향으로 미분한다면 그건 0이죠. 그러면은 요거를 x방향으로 미분한다는 것은 요 우변도 x방향으로 미분하면 완전 발달한 영역에서 표면 온도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평균 온도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이퀄 0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얘가 요것이 요 왼쪽으로 이렇게 좌항으로 가면 완전 발달한, 열적으로 완전 발달한 영역에서 표면 온도의 x의 미분값은 평균 온도의 x의 미분값이랑 같다. 즉 표면 온도가 변화하는 기울기랑 평균 온도가 변화하는 기울기가 x방향으로 같다, 동일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균일 표면 연류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걸로 우리가 끝날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 더. 사실 우리가 표면과 평균 말고 진짜 그러면 로컬한 온도 R과 X가 임의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차원 온도의 미분을 한번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 무차원화된 TS-TM분의 TS-TX 얘의 우리가 그 X방향으로의 그 구배를 알고 싶은 거죠. 변화율을. 그래서 이걸 X방향으로 미분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완전 발달한 영역이니까 X방향으로의 요 전체 무차원화된 온도에 대한 관계식은 X에 대해서는 그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0인데
이게 0이라는 건 아는데, 자, 얘를 그럼 어떻게 미분할 거냐라는 거죠. 요 미분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분수의 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됐었죠. gx분의 fx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g의 제곱분의 분모를 먼저 제곱해 주죠. 그 다음에 분자의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의 미분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요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분자분의 분모분의 분자의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ts-tm이죠. ts-tm분의 1.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하면 s를 표면 온도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t 임의의 r 값에 해당하는 t의 값을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죠. 근데 얘는 r과 x의 함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면 온도나 아니면은 평균 온도는 r의 함수가 아니에요. 단면에서 우리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단면이 아니라 표면에서 그러니까 r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고 요 tm은 단면에서 평균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tm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tm과 ts는 r의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요 ts는 이렇게 완전 미분 형태로 dx분의 dts 이렇게 되는데 요 우리가 임의의 요 ts는 여기서 정의되는 거죠. 요 표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느 여기 임의의 r에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반지름 r0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r에서 우리가 온도라는 거는 r과 x의 함수다. 어느 x 방향으로도 변화하고 r 방향으로도 변화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편미분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 이렇게 미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거를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의 미분. 그 다음에는 요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걸 해야겠죠. 뒤에 있는 요 부분. 그래서 분자의 제곱분의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곱하기 분모의 미분이겠죠. 그래서 요 분자 ts-tm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분자죠. ts-t 그 다음에 분모의 미분. 분모는 ts를 미분하고 dx분의 dts 완전 미분,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 그 다음에 tm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을 여기 좌변으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ts-tm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건 이렇게 넘어와서 ts-tm의 제곱 분의 ts-t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ts-tm은 이렇게 지워지고요. 남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있는 요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요거 이제 갖고 올 필요는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표면의 온도의 x-방향의 미분값은 평균 온도의 x-방향의 미분값이랑 같다고 했죠. 사실 얘는 0이었어요. 여기서 요 값이 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 두 개는 이게 이퀄 0이니까 얘가 일로 넘어오면 온도의 x방향으로의 편미분 요 온도라는 거는 임의의 r 값에서입니다. 임의의 r 값에서 어느 이 관내의 어떤 점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와 r의 함수니까 그거의 편미분 값은 x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은 표면 온도의 x방향으로의 미분 값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요거랑 같은 거였죠. 얘가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균일 표면 연료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떻게 되는지. 균일 표면 연료속에서는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다시 그려봅니다. 자,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으면 요 표면에서의
요 표면에서의 온도의 x방향으로의 변화량이랑 그 다음에 평균 온도는 요 단면에서 우리가 평균을 계산한 거잖아요. 요게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서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이동해 왔다면 요거의 표면에서 이렇게 간 거랑 요 평균에서 이렇게 간 거에 기울기가 같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요 점이랑 요 점이 있으면 요게 x방향만 동일하다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우리가 x방향만 고려해 준 그런 미분값이 같다. 어떤 t에서든지.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미분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 이제 균일 표면 연료 속에서의 조건입니다. 자, 반면에 일정 표면 온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했었습니다. 미분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여기까지 요 무차원화된 온도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미분해서 왔죠. 여기까지 미분해서 왔는데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가 표면 온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점이든 모든 표면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요거를 이렇게 써주면 요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dx분의 dts는 요게 요로 이렇게 넘어오고 얘가 이쪽으로 온 꼴이 바로 요 함수 요 밑에 이제 표현식인데요. 요 식에서 우리가 표면 온도의 미분값이 이렇게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의 값은 여기 앞에 ts-tm, ts-t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에서 요건 사라지면 온도의 x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은 어느 지점이든 요 지점이든 요건 x방향으로만 우리가 미분값을 구해주면 요게 일정 표면 온도에서는 요 앞부분에 요러한 항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요러한 항목이. 그래서 조금 요 일정 표면 연속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이런 수식이 앞에 나와서 좀 관계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특히 요 앞에 있는 요 분수 중에 요 t값은 어떤 값이냐면 축방향의 온도 구배뿐만 아니라 x방향으로도 우리가 함수기 때문에 이게 참 이제 복잡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표면 온도의 이 관계식과 일정 연료속의 관계식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뒤에서 다시 한번 이용하는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못했던 한 페이지였고요. 오늘은 에너지 평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온도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앞에서는 이제 평균 온도를 구한다. 뭐 이런 이제 평균 온도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온도 분포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냥 온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에너지 평형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하게. 자, 우리가 간내 유동은 유체가 이렇게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평형을 적용하면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평균 온도의 x방향의 미분값이 어떻다라는 값을 정한 게 아니라 그거는 표면 온도의 미분값과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의 x방향으로의 편미분값이랑 같다. 뭐 이런 거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균 온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유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대류 열전달이 입구와 출구에서 온도 차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제 저속이란 말은 이제 유체 압력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속의 정상 상태라는 건 시간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거고, 비압축성은 일정한 질량 유량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유동에 대해서 대류열 전달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압축성 액체라든지 아니면 기체라도 저속의 기체인 경우에는 우리 이런 정상 상태 비압축성으로 다룰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변화량은 여기 요 전체 요 작은 요 미소체적에서 에너지의 변화량은 들어오는 에너지 빼기 나가는 에너지 더하기 생성되는 에너지인데,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정상 상태니까 여기서 시간에 대한 거는 0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열 전달에서는 막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 0이고,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의 율은 나가는 에너지율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에너지랑 그 다음에 나가는 에너지는 명확해요. 뭐냐? 들어오는 거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죠. 이렇게 벽면에서 우리가 열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대류열 전달로,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 Tm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질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나가는 건 뭐냐? 나가는 거는 얘가 이쪽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온도가 변화해서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유체가 흘러가는 거니까 압력과 그 유동일이라고 하죠. 우리 PV라고 해서 PV의 변화량, X방향으로의 변화량에 의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벽면에서의 열 에너지, 대류열 전달 에너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여기 질량 유량 m 닷, 그 다음에 cv tm 더하기 유동일, 이렇게 되겠죠. 나가는 건 뭐냐 하면은 질량 유량 그대로 있고요. 왜냐하면 질량 유량은 일정하니까 m 닷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cv tm 더하기 pv는 그대로 일정하고, 요만큼이 또 더 증가했어요. 요만큼이 보시는 것처럼 열 에너지가 살짝 증가했고, 그 다음에 유동일이 이렇게 약간 변했어요. 그래서 m-은 그대로 있고요. x-방향으로의 우리 열의 온도 dCVTm 더하기 dPV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D로 이렇게 묶어줬죠. 그리고 x-방향으로 dx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지워지죠. 얘랑 얘랑은 똑같이 생겼어요. 요 항목에 해당하는, 보시는 것처럼 요 TM에 해당하는 거, 여기 TM에 해당하는 거, PV에 해당하는 거, 여기 PV에 해당하는 거 있고, 나머지 우리가 뭐냐면 요것만 남는 거죠. 요것만. 그 다음에 여기 대류열 전달이랑, 그래서 벽면에서의 대류열 전달 Q 컨벡션 빼기 M 닷, 그 다음에 D CVTM 더하기 PV 유동일 이퀄 제로가 되겠죠. 여기 DX는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계속 요런 물성치는 상수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도 돼요. 그래서 CVDTM이 되고요. 그다음에 압력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압력은 요 바깥으로 나오고 부피의 변화만 이렇게 비체적인 변화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값이 뭐냐? 요 값이 결국은 CP죠. 예. 우리가 정압 비열이 되겠죠. CPDTM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열역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대류열 전달의 값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 m.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m.cp.dt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입구와 출구 사이에서 적분하면 입구 i에서부터 출구 5까지, i에서 5까지 d, q 컨벡션 이퀄, 얘를 이제 여기서는 온도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T, M 질량 우리 평균 그 온도의 입구에서의 값, 그 다음에 이 출구에서의 온도 해가지고 이렇게 미분을 해주는데, 요게 M.CP는 아까 뭐로 했어요? 일정한 질량 유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m-이랑 cp는 상수로 취급한다.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안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되죠. 그 Q 컨벡션 대류열 전달 I부터 O까지, 즉 입구부터 출구까지의 전체의 대류열 전달은 m.cp에 요건 1이 생략된 거니까 tm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해 주는 거니까 tm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tmo 다시 말해서 출구에서의 평균 온도 빼기 tmi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대류 열 전달량을 여기 입구와 출구의 평균 온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에너지 평형 방정식으로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이제 계속 전개했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구한 식은 요거였어요. 요거 하면 자, 대류 열 전달량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대류 열 전달량은 결국은 열 요소 QS 더블 프라임 곱하기 DA 우리가 어떤 미소 표면적이죠. 요게 유체와 벽면의 표면적인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러한 모양이었죠. 요러한 모양. 그래서 보통 요 둘레 P 곱하기 요 dx 둘레 곱하기 dx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우리가 da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dq 컨벡션은 연료속 곱하기 pdx 이렇게 되는데 p는 우리가 단위 길이당 둘레라고 얘기한 거고요. 원형 간의 경우에는 파이 d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dq 컨벡션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앞에서 유도했던 m.cp의 tm이었고 요거는 다시 또 요거에서 컨벡션만 다시 우리가 대류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qs 더블 프라임의 p dx 이렇게 되죠. 그럼 얘에서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전개해 보면 요 dx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dx분의 dtm은 얘는 요래 상수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m.cp분의 q 더블 프라임 s p 이렇게 되겠죠. 근데 q 요거는 어떻게 되냐? 연료석은 우리가 h 다시 말해서 대류열 전달 계수 곱하기 표면 온도와 평균 온도의 차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m.cp분의 p 곱하기 h의 ts-tm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을 갖고 보면 우리가 평균 온도 아까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평균 온도 Tm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그 에너지 평형식을 통해서 알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유해식으로부터 이 TM의 축방향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표면 온도가 TM보다 더 크다면 열이 표면에서 유체로 전달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TM이 X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죠. 반대로 TS가 TM보다 작다면 그럼 이제 열이 유체에서 표면으로 흘러가겠죠. 유체에서 표면으로 전달되고 그러면 이제 유체는 에너지를 잃었으니까 X 방향으로 평균 온도가 감소하는 이렇게 값들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 온도에 대한 이런 식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 우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페리미터 우리가 이제 단위 길이당 둘레라고 하죠. 이 P는 X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일정한 관을 사용하죠. 일정한 단면의 원형 관이라든지 아니면 사각 더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단면적의 관이라서 P는 우리가 일정한 상수다. 그 다음에 정상 상태니까 우리가 m-은 상수였고요. 일정한 상수를 우리 보통 가정하죠. 굉장히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큰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요 앞에 거는 우리가 뭐다? 다 상수다. 그리고 열 전달 계수는 완전 발달한 영역에서는 상수였어요.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열 전달 계수가 완전 발달되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에 대해서 이쪽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x가 변하더라도 상수다. 그러면 얘는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다 뭐다? 상수다. 이래가지고 이건 상수다. 그래서 열 전달이 존재한다면 요 TS가 일정하더라도
TM이 계속 X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컨셉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열 전달이 존재하면 평균 온도는 계속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온도를 이제 직접 구해보자 이거죠. 직접 구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유도했었어요. 이러한 식을 유도했었으니까 우리가 얘를 입구부터 출구까지 요 좌변을 우리가 적분을 하면 바로 이제 대류열 전달, 총 대류열 전달이 되는데 요건 요 우리 값에서부터 하면 0부터 L까지 이 연료속 QS 더블 프라임 P dx를 우리가 적분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평균 연료속 조건이라면 P는 아까 보통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라고 그랬죠? 둘레, 단위 길이당 둘레고. 그 다음에 이게 평균 연료속이니까 일정한 표면 연료속이니까 얘는 일정한 값이죠. 그러니까 상수예요. 그럼 얘가 요 바깥으로 이렇게 적분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럼 QS 더블 프라임 P 0부터 L까지 dx. 그러면 요거 안에 1이 생략된 거고 요거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냥 x 자기 자신. 그래서 L에서 0 빼면 그냥 L이죠. 그래서 QS 더블 프라임 그죠 연류속 일정한 연류속이니까요. 어느 지점에 있어든지 일정한 거니까 QS 더블 프라임 PL 이렇게 되겠죠. 이 사실 PL은 이 관의 전체 단면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위 길이당 길이에다가 그 전체 길이 L을 곱하니까 우리 전체 죄송합니다. 단면적이 아니라 표면적입니다. 우리가 전체 총 표면적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구해놓고 얘는 우리가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앞부분에서 m.cp에다가 출구 온도 빼기 입구 온도 이게 이제 유체가 열 전달을 한 양이잖아요. 얘랑 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TMO TMI는 우리가 요걸 구하려고 그러면 m.cp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죠. m.cp분의 QS 더블 프라임 P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Q 더블 프라임 S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요 식에서 요 두 식에서 잠깐만 여기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 지워 보고요. 여기서 dx로 죄송합니다. 여기 dx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주면 dx분의 dtm은 m.cp로 양변을 또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여기 m.cp분의 qs 더블 프라임 p인데요. 우리가 얘 앞에서 얘가 상수고 얘도 상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균일한 연료속이니까 이 전체가 상수예요. 즉 x의 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x의 함수가 아니에요. x의 함수가 아니니까 얘는 우리가 양변에다가 dx를 곱해주면 dtm은 m.cp분의 qs 더블 프라임 p에다가 dx가 돼서 이게 상수니까 그냥 이걸 상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x까지 dtm은 그러면은 x에서의 온도 평균 온도 tm 그 다음에 빼기 0에서의 평균 온도 그래서 x 이퀄 0에서의 평균 온도죠. 그럼 TMI라고 했었죠. 그때 입구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TMX 빼기 TMO 이렇게 되죠. TMI를 했죠. 입구부터 x까지인데 입구라는 건 결국은 0이죠. 0. m.cp분의 qs 더블 프라임 p dx인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상수죠. 이거 바깥으로 나와. 그러면 m.cp의 qs 더블 프라임 p 0부터 x까지 dx. 그럼 얘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요걸 x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죠. 그래서 x죠. 그럼 x 빼기 0이니까 x. 따라서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건 그냥 상수고 뒤에 요거는 그냥 x가 돼서 따라서 우리가 입구와 출구로 따져주면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표현되는 거고 만약에
요거를 출구가 아니라 임의의 x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x 방향으로.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은 뭐였냐면은 에너지 평형식으로부터 우리가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였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와 총 열 전달량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라고 했는데, 입구와 출구의 열 전달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입구와 출구뿐만 아니라 임의의 x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균 온도를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표면 연료속이 일정할 때. 보시면 그러면 얘는 이제 처음에 초기값이에요. 정해진 값이야. 그 정해진 값에다가 얘는 뭐였죠? 일정한 상수였어요. 따라서 상수 곱하기 x야. 즉 x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즉 평균 온도가 이게 연료속이 일정하게 x방향 모든 점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x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일정한 양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균 온도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TS-TM, 우리가 온도 차이는 어떻게 되냐? 원래 요 입구에서는 어떻게 되었죠? 얘가 H 값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표면 연료속이 일정한 값이었으니까 얘가 커진다면 얘 TS-TM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구에서는 TS-TM이 작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가 H가 점점 작아지면 TS-TM이 쭉 조금 커지다가 이게 완전 발달된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얘도 상수, 그 다음에 TS-TM도 상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 간격의 차이가 계속 일정한 값으로, 즉 표면 온도와 평균 온도, 얘가 평균 온도죠. 평균 온도의 기울기는 계속 같고, 평균 온도의 기울기는 계속 같고, 여기서 일정한 값을 가지죠. 일정하고, 그 다음에 TS-TM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감소한다. 어디서 가장 온도가 낮았는가 하면 여기 입구에서의 값이 TS-TM의 그 차이가 가장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면 연료 속에서의 우리 그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에 대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정 표면 온도 조건이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일정 표면 온도 조건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얘가 이제 일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TS-TM을 우리가 새롭게 델타 T 온도 차이를 x에서의 온도를 델타 T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를 미분한다면 얘의 미분값은 D 델타 T. 얘는 일정 값이니까 미분하면 0이죠. 빼기 dTm 이렇게 되겠죠. 즉 온도 차에 대한 미분은 변화량은 평균 온도의 변화량의 마이너스 값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식을 갖고 미소 최적에서의 우리 에너지 평형식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dx dtm은 m.cp의 p 그 다음에 우리 qs 더블 프라임인데 우리가 qs 더블 프라임이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 h 곱하기 ts-tm이었죠. 델타 t였죠. 여기 우리가 델타 t라고 이렇게 가정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m.cp의 p h 곱하기 델타 t 우변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델타 t로 바꿔서 이렇게 써줬는데 요 dx분의 dtm은 어떻게 되냐? 요 dtm은 뭐라고요? 여기 마이너스 d 델타 t랑 같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dx분의 d 델타 t가 되겠죠. 요게 여기로 오면서 요 마이너스 d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변에서 델타 t, 여기서도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변수를 분리해 주죠. 이런 미분 방정식에서 델타 t의 변화량에 대한 것은 이 델타 t에 대한 걸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dx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델타 t분의 d 델타 t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여기로 넘어오고 m.cp에 p h 그대로 있고요. 요 dx가 여기로 오죠.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적분해 줍니다. 어디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그러면 입구에서의 델타 t의 값은 델타 ti죠. 입구에서의 온도차. 요게 이게 x 이퀄 0일 때 온도차이죠. 델타 ti부터 시작해서 델타 to, 즉 여기서 아웃 출구에서의 온도차 델타 t분의 d 델타 t 이퀄 m.cp 분의 p는 요건 상수니까 우리가 요건 상수니까 바깥으로 그냥 나오고 0부터 l까지 h분의 dx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서 우리가 0부터 l까지 우리가 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입구에서 출구까지였으니까 x 입장에서는 0부터 l까지죠. 자변을 우리가 적분합니다. 자변을 적분하면 얘는 델타 t분의 1을 델타 t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로그죠. 로그. 자연 로그. 로그 델타 t가 되고요. 델타 ti부터 시작해서 델타 to 까지 우리가 값을 가진다. 그러면 요걸 집어넣었을 때 로그 델타 to 빼기 요거 넣어서 로그 델타 ti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이거 로그 빼기 로그는 뒤에 있는 값이 이렇게 나와서 분수가 되죠. 로그 델타 ti분의 델타 t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변은 우리가 이렇게 적분해줬고 우변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우변도 같이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m.cp분의 p 그대로 놔주고요. 0부터 l까지 h dx인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은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h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h를 알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h를 모릅니다. h를 알면은 대류열전도 다 푼 건데 우린 지금 아직 온도도 모르고 온도의 분포도 모르고 그러는데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분자에다가 l을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이거 분모에도 l 하나를 써줘야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얘가 평균 대류열전열 계수의 정의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m.cp분의 pl에 hl 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자변을 적분한 거랑 우변을 적분한 거 얘를 같이 놔주면 로그 델타 ti분의 델타 to는 마이너스 m.cp분의 pl hl 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은 어떻게 되냐? 여기 로그 함수니까 여기 밑이 자연상수 2였단 말이죠. 그래서 델타 ti분의 델타 to는 익스포넨셜 자연상수 마이너스 m.cp분의 plhl 바 이렇게 된 거죠. 요걸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요 표면 온도 빼기 입구에서의 평균 온도를 빼주고 요 분자는 표면 온도 빼기 출구에서의 평균 온도를 빼주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식을 써주면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일정 표면 온도에서는 이런 관계식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입구와 출구에서 온도의 관계가 있는 거죠. 앞에서는 우리가 일정 연료 속에서의 온도의 관계를 구했는데 입구와 출구에서 얘는 지금 입구와 출구에서의 델타 t라고 하는 이런 함수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좀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앞에 있는 페이지를 요게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요게 이제 출구에서의 그 값이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미 x까지 중간에 있는 x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ts-tmi는 요거는 이게 입구니까 그대로 있어주고 ts-tmx x에서의 평균값 그 다음에 exponential function 마이너스 m.cp분의 pl hl인데 l은 이건 총 길이 그 관의 총 길이에 대한 평균 대류열전열 계수인데 그거는 전체 길이가 아니라 x까지의 값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양변에 ts-tmi를 곱해주면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는 분자만 남겠죠. ts-tmx equal ts-tmi 곱하기 exponential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x 바 h 바 x는 우리가 그 관 길이에 따라서
그 관 입구로부터 x까지의 평균 열 전달 개수의 평균 값이잖아요. x까지의 대류 열 전달 개수의 평균값. 그래서 이 평균 값은 여기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은 결국은 이 온도 차라는 것은 TS-TM이라는 것은 요건 이게 정해진 값이에요. 입구에서 정해진 값. 얘는 상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변화한다? 이렇게 관의 축방향 거리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감소한다. 즉, 요 온도차가 있는데 이 온도차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된 거죠. 요 값이 감소한다. 지수 함수를 거꾸로 그려놓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수 함수를 거꾸로 올려서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으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 아까는 그러니까 일정 또는 균일 표면 열속일 때는 우리가 TM이 일정한 그 x 방향으로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었는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래프로 간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요 식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식을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좀 우리가 좀 말을 좀 써볼 수가 없을까? 조금 더 의미 있는 식으로 좀 쓰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표면 온도 조건에서 관 전체에 대한 총 열 전달. 우리가 결국 뭐예요?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랑 총 열 전달 계수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Q 컨벡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서 정의되는데 이거는 뭐 일정 열속이든 일정 표면 온도랑 상관없이 늘 성립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성립하는 거였는데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장난을 치냐? 우리가 일정 표면 온도니까 요거를 표면 온도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하나 더 했다가 이렇게 하나 빼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 더 했고 하나 이렇게 빼줬고요. 그럼 TS-TMI 요거 하나 넣어줬고 그럼 마이너스 TS를 하고 요거 플러스 TMO니까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입구에서의 온도 차이. 얘는 뭐가 됩니까? 출구에서의 온도 차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했던 식에서 어떤 관계식이 있었냐면 이런 관계식이 있었어요. 요거였죠, 요거. 로그식으로 우리가 요 식 바로 직전 식이었죠. 자연 로그 델타 ti 분의 델타 to는 요거죠, 요 전체 요 식을 우리가 로그로 취해주면 마이너스 m.cp의 pl hl 바 이렇게 되는데요. pl은 뭐냐? pl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총면적이 되겠죠. 관 내부의 유체와 표면이 접촉하는 총면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요 Q 컨벡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대류 열전 총 열량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떤 값인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찾아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온도만의 함수로 이제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지금 우린 요거를 궁금하게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싶은데 얘를 표현하려고 하면 얘가 분모했으니까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러면은 분모로 와야겠죠. 그러면 m.cp는 마이너스 로그 델타 to 나누기 델타 ti 분의 요건 뭐였어요 아까? 총면적, 총표면적 AS 그 다음에 HL 바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 m.cp를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고 싶었는데 그 관계가 온도차랑 뭐 이렇게 대류열 전달 계수랑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류열 전달 계수는 요걸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로그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여기 요거였죠. 요거 델타 ti 마이너스 델타 to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AS 마이너스 HL 반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델타 TO
빼기 델타 t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면 얘는 요 식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 단면적 곱하기 대류열 전달 계수 곱하기 어떤 것. 그렇죠? 그게 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뉴턴의 냉각 법칙을 따지면 뉴턴의 냉각 법칙이 어떤 거였어요? Q라는 것이 H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였잖아요. 그렇죠? 온도 차이였잖아요. 즉 얘는 결국 온도 차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의미가. 그런데 이 온도차라는 것이 뉴턴의 이 냉각 법칙, 뉴턴의 냉각 법칙을 이 변형된 거고 어느 조건에서 변형된 거냐? 표면 온도 조건에서 일정한 표면 온도 조건에서 우리가 그 입구와 출구까지의 온도 차이의 평균값, 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게 평균값이 이렇게 되느냐? 이 평균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 온도 차이가. 그래서 이 온도 차이의 평균값이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역으로 익스포넨셜리 감소한 것 때문에 평균값을 해주면 로가리드믹 평균값이 나온다. 라는 거죠. 로그 평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로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뉴턴의 냉각 법칙에 해당하는 그런 값에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T LM은 로가리드믹 민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LM. 그래서 일정 표면 온도에서는 우리가 그 뉴턴의 냉각 법칙에 해당하는 그 입구와 출구에서의 평균적인 온도 차가 바로 요 값으로 표현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얘기되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총 대류 열 전달량이 입구와 출구의 온도 차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균일한 표면 온도 조건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 앞에 이제 균일 연료 속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됐었죠.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가시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온도 차의 표면 온도와 우리가 평균 온도의 요 차이, 특히 이제 로그 평균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현상을 생각해 보여요. 실제적인 현상. 우리가 관 내부 표면의 온도가 일정한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관 내부 표면의 온도가 일정한 경우보다는 보통의 경우는 외부 유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제어되는 환경이 많죠. 그래서 외부의 이 온도가 흘러가는 유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외부의 이 표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내부 요 지점, 요 표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관 내부의 표면 온도인 요 TS가 아니라 이 외부 유체 온도 T 인피니티로 변경된 관계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식이 요건데요. 요건데 요 TS의 이 온도차가 표면의 온도 요게 아니라 요 바깥의 온도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대류열 전달 계수는 우리가 요 표면에서부터 요 유체까지 흘러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가 T 인피니티로 바꿔서 써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T 인피니티 이 바깥의 유체로부터 요 내부까지 흘러 들어오는 이제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류가 일어나겠죠. 요 바깥 표면에서. 그리고 여기 전도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대류가 일어날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전체 총괄 열 전달 계수로 우리가 바꿔서 써줘야겠다. 그래서 TS 대신에 T 인피니티로. 그다음에 HL 바가 아니라 U 바로 총괄 열 전달 계수로 바꿔서 써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총 열 전달 관계식은 이렇게 되는데 요 로가리드믹 로그 평균에 대한 온도차는 그대로 유지해 두는데 그때 로그 평균에 대한 온도차는 우리가 요 T 인피니티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가 된 거겠죠. 그리고 HL 바가 아니라 이때는 U 바로 이렇게 계산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총괄 열전달 개수, 다시 말해서 열 관류 개수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데요. 그 유바가 어디 있었냐? 교과서의 3.3.1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값이었죠. 그래서 R 토탈은 외부 유체부터 내부 유체로까지 열이 전달되는 동안에 총 열 저항을 우리가 R 토탈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실제적인 현상은 내부 표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기보다는 외부의 유체 온도가 일정하게 제어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실제로는 쓰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평형에 대한 거였어요. 에너지 평형을 하면서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했었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 온도에 변화하는 기울기, X방향으로, 축방향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일정 연료속, 일정 표면 연료속, 그 다음에 일정 표면 온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총 열 전달량이 입구와 출구에서의 온도 차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이야기를 역시 일정 표면 연료속과 일정 표면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뭐냐? 자, 그러면 대류 열전달 개수는 어떻게 구할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대류 열전달을 하는데 아직 대류 열전달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이제 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로 접근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층류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의 온도 분포, 유체의 온도 분포를 구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그 정보로부터 대류 열전달 개수를 구하는 방법 있고요. 그 다음에 난류는 구할 수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실험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층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층류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완전 발달 영역에 대해서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온도의 분포를 알고 싶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속도의 분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이러한 토로스 모양의 도너스 모양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너스 모양으로 있는 거를 딱 반 잘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본 거고요. 자, 이러한 속도 분포를 구할 때는 이런 환상 도너스 모양의 이런 미소최적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우리가 속도의 분포를 구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온도의 분포를 알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 보존식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해야 되죠.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해봤던 것들입니다. 기본 가정은 뭐냐? 전도는 우리가 이쪽 방향, 축방향으로의 전도는 이 축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전도는 무시할 수 있다. 왜냐? 이 경우에는 그냥 유체가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열전달이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전도는 보통 이렇게 반경 방향으로만 고려를 해주겠다. 그래서 QR 여기서 이렇게 QR로 갔다가 여기서 QR에 우리가 R 방향으로의 변화량 만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일러의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계속 우리가 미분식에선 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 발달된 영역이기 때문에 반경 방향의 속도는 0이다. 그래서 반경 방향의 열 에너지, 이쪽 방향의 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만 이동해 가는 것이지 유체 이동에 대해서는 없다. 유체 이동에서는 어떻게 된다? 축방향으로만 고려를 한다. 그래서 dm 즉 미소 질량 유량이 흘러가면서 t였다가 여기 열 전달이 발생해서 t 더하기 x 방향으로의 t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열 에너지를 갖고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에너지 보존식이죠. 근데 우리가 정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의 에너지 변화 발생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들어온 에너지 변화율은 나간 에너지 변화율이 같다. 그럼 들어온 건 어디냐? 자, 요 미소 최적에서 보면 요거예요. QR. 그 다음에 요 온도 T로 들어온 거죠. QR 더하기 M, dm 닷, 그 다음에 이 온도에 해당하는 거 아까 cpt였죠. 이렇게 됐고, 이퀄 나가는 건 뭐냐?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qr 더하기 라운드 R분의 라운드 qr dr. 요거는 우리 테일러의 우리 정리해서 표현된 거였죠. 그 다음에 dm 닷은 우리가 질량유량 동일하니까 동일하고, cp 그대로 있고 t가 약간 변하죠. t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dx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쪽 면에서 요 들어온 것이 이쪽으로 요만큼 나갔으니까 얘랑은 지워줘야겠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요 t에 의해서 나온 거랑 요 t에 의해서 나온 것 동일하죠. 얘랑 이렇게 지워져요. 얘는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이거 똑같죠. 그럼 남는 건 뭐냐? 이 값이랑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곱해진 요 값이 남겠죠. 그럼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얘가 일로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QR DR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남는 이쪽 우측에 남는 거는 dm 닷 cp에 요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d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니다. QR은 뭐였냐? QR은 우리가 그 푸리에의 전도시계에서 마이너스 k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 그 다음에 여기 전도가 일어나는 면은 요거죠. 요 면. 근데 요 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원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면의 그 길이는 그 2파이 r이 요 전체 여기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dx만큼 2파이 r dx 하면 이렇게 이런 띠 모양의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바깥의 요 면들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2파이 r dx고요. 요 면을 통해서 우리가 dx만큼의 요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이렇게 돼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m닷은 뭐냐? m닷은 어떻게 되냐면은 dm닷은 그 질량유량이잖아요. 질량유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 cp의 a였잖아요. 단면적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dm-닷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는 우리가 상수고 cp도 상수고 이게 da가 되겠죠. 여기 이 질량이 지나가는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은 얼마냐 하면은 요 아까 여기 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는 얼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요 둘레 요런 식의 둘레가 있으니까 2파이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요만큼의 요 면적이 요거가 되니까 dr이 곱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쪽 면에 요쪽으로 요 지금 이 조금 지저분해졌는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요 질량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 면적은 여기 요 면적이고요. 그래서 dr이 곱해진 거고요. 2파이 r dr이고 이 전도가 일어나는 면적은 요 dx에 해당하는 거라서 2파이 r dx에 해당한다. 이거 여러분들 잘 파악해서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m-은 어떻게 되냐? 로 cp의 da인데 요 da가 뭐냐? 2파이 r dr입니다. 요 dac인데 그게 2파이 r dr이 되는 거죠. 그리고 cp 라운드 x 라운드 t dx 요건 그대로 써주시고요. 여기 그대로 써줬죠. 그러면 여기 이제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여기 앞에 있었는데 요 QR 안에 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그냥 되죠. 그 다음에 요게 라운드 R인데 라운드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요 K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요. 라운드 R분의 라운드 요게 R도 여기 요 전체적으로 요 앞에 있는 요 R 때문에 못 나가죠. 요거는 R은 요 R의 삼수니까 그래서 R 곱하기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는 못 나가고 2파이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요. dx도 R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파이 dx, 여기 dr은 그대로 있던 거 여기 이렇게 써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로 u 보시는 것처럼 로 ucp, 로 ucp, 그 다음에 r 여기 있고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2파이 r dr d로 갑니다. 그럼 이 dx랑 같이 만나서 2파이 r dr, 2파이 r dr. 근데 r은 여기로 왔고 r 빠지고 2파이 r dx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요 2파이 dx dr은 여기 똑같아요. 지워집니다. 지워지면 남는 건 뭐냐? 요것들이 남겠죠. 여기 앞에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정리해 줍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냐? 여기 있는 r 보시는 것처럼 r 로 cp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로 cp 이렇게 들어오고요. k 있으니까 로 cp분의 k, 그 다음에 r도 같이 나눠준다고 했잖아. r 로 cp로 나누니까 r분의 1은 그대로 써주고요. 그래서 로 cp분의 k, r분의 1, 라운드 r,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거는 뭐냐면은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가 되죠.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이쪽을 한번 더 정리해 줍니다. 로 cp분의 k가 뭐였죠? 알파죠, 알파. 열 확산율. 그래서 r분의 알파. 그 다음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 r, 라운드 r, 라운드 t 이렇게 되겠죠.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얘는 뭐냐? 요 항은 뭐죠? 요 항은 이쪽으로 우리가 유동 대류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요쪽으로 흘러가는 열 전도에 의한 유체 열 전도에 의한 변화량이죠. 이것이 결국은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거는 상수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 미소 최적에 대해서 에너지 방정식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서 구한 게 요거야. 앞에서 구한 게 요 식인데요. 요 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적분을 할 겁니다. 어떻게 적분할 거냐? 몇 가지의 그 정의를 할 건데 첫 번째 일정 표면 연료속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적분할 겁니다. 이 식을. 그러면 앞에 지에서 구한 요식을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이제 적분하는데 완전 발달했다. 완전 발달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정 표면 연료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 완전 발달된 건 우리가 속도에 대한 관계식이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um분의 u는 1-r0분의 r의 전체 제곱 이렇게 관계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요 u라는 값은 요게 요로 이렇게 곱해지면 2um에다가 요걸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 표면 연료속에서는 x의 방향으로의 온도의 변화량은 표면 온도의 x 방향의 온도의 변화량, 그 다음에 평균 온도의 x의 변화량이랑 같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같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보시면 r분의 여기 보면 r분의 라운드 r 곱하기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인데 요거 양변을 알파로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요 식에서 그럼 알파분의 u인데 u가 뭐다? 요 식에서 2um dx분의 dtm. 왜냐? 요 값은 요건데요. 완전 뭐죠? 이 발달된 영역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는 뭐라고요? dx분의 dtm이랑 같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라운드 dx분의 dtm으로 됐고요. 요 뒤에 있는 요거는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요 u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 u고요. 그 다음에 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가 요걸 이렇게 써준 겁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왜 그러면 앞에 왜 이 u라는 것을 이 um이랑 요렇게 분리해서 썼냐? 분리해서 썼죠 지금. 요렇게 써주고 요렇게 분리해서 써주고 얘를 갑자기 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를 이걸로 이렇게 대체해서 이렇게 써줬다 이 말이죠. 왜 써줬냐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뭐죠? 알파는 우리가 물성치잖아요. 상수. um은 얘가 그 질량유량이 일정하니까 얘 상수예요. 상수.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요? 얘는 일정 표면 연료속일 때 이 x 방향으로의 이 평균 온도의 기울기는 이렇게 일정했죠. 여기 일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얘가 상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얘가 결국은 요 점선으로 친 것이 다 상수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을. 그럼 양변에다가 r을 곱해줍니다. 여기서 r을 곱해주면 여긴 사라지고 여기다가는 r이 되고요. 여기는 r0 제곱분의 r의 제곱이었는데 r을 양변에다 곱해주니까 r 3승이 되겠죠. 그래서 1은 r이 되고 r 제곱은 r 3승이 됐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해 줄 겁니다. 적분해주면 좌측을 적분해주면 라운드 r분의 라운드 r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를 r에 대해서 적분해주고요. 우측을 적분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좌변은요. r 곱하기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를 r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r에 대해서 적분해요. 자기 자신이죠. r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변은 이쪽은 어떻게 되냐? 얘가 아까 방금 전에 이 점선으로 친 녀석 얘가 상수란 말이에요. 바깥으로 나오죠. 나오고 그다음에 인테그랄 r 곱하기 r0 제곱분의 r의 3승에 우리가 적분하겠다. 요건 상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대로 써주고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2분의 r 제곱. 얘는 r0의 제곱은 우리가 상수니까 r의 3승을 우리가 적분해 주니까 4분의 r0의 제곱분의 r4승 더하기 적분 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적분해 준 것은 r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고 요거 우측을 적분해 준 건 요거였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다시 r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는 요거 r로 나눠주면 요게 r 제곱은 r이 되고요. r 4승은 r의 3승이 되겠죠. 플러스 cn이 1이었는데 r로 나눠주니까 r분의 c1이 되죠. 이거는 마치 우리 속도를 우리가 분포를 알기 위해서 적분했던 거랑 비슷한 그런 양태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적분합니다. 그러면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를 r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러면 결국은 t 자기 자신이죠. t를 r에 대해서 미분했다가 r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되고 그럼 요거를 다시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뭐예요? 얘는 상수였죠. 앞에서. 그러면 알파분의 2 um dx분의 dtm 인테그랄 2분의 r 마이너스 4 r0 제곱분의 r 3승의 dr c1의 r분의 1을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r이니까 적분하면 2분의 r 제곱이 되죠. 그러면 4분의 r 제곱이 됩니다.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얘는 4분의 1 r 4승이 되죠. 그럼 4분의 1이 앞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r0 제곱분의 r의 4승 이렇게 되고요. 요건 뭐예요? 요건 로그 r이 되죠. 로그 r. c1 로그 r. 그 다음에 적분상수 c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온도는 이런 식으로 온도의 분포가 r과 x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관이 있으면 어떤 x, 어떤 r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모든 점에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얘는 상수였고, 이건 기울기가 일정 표면 연료 속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um은 이제 x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얘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쭉 되겠죠. C1, C2를 구해야 되죠. 이 C1, C2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C1, C2는 우리가 온도 곡선에서 이렇게 보면 온도 곡선에서 R equal 0일 때, 즉 이 중심청구에서는 요 기울기가 0이어야 돼요. 0. 그렇죠? 그래서 대칭이기 때문에 R equal 0에서는 대칭이기 때문에 온도의 반경 방향 미분값이 0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것이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였는데 얘가 R equal 0일 때는 이 값이 0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0을 집어넣어 줍니다. R equal 0일 때 여기다가 알파분의 2um dx분의 dtm 2분의 r 마이너스 4r 제곱분의 r 3승인데 r을 0을 집어넣어주면 얘 0, 얘 0, 그래서 얘는 0이죠. 그리고 요 r분의 c1인데 얘가 r이 0으로 가니까 요 분모에다 바로 0을 못 넣어주고 이렇게 극한값을 취하는 거죠. 그럼 얘는 r분의 1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이게 0이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뭐여야 돼요? c1이 0이어야 되죠. c1은 0이고 따라서 얘는 사라진다 이렇게. 그러면 또 다른 경계 조건 뭐냐? R equal R0일 때, 반경일 때 우리가 그 온도는 표면 온도여야 된다는 거죠. TR0는 R 대신 R0를 넣으면 이게 TS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R0를 넣어주면 되죠. 알파분의 2um dx분의 dtm 그다음에 여기 4분의 R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R0의 제곱분의 R4승인데 요거 R 대신에 R equal R0를 넣어준다. 그럼 얘도 R0의 제곱이고 얘도 R0의 4승이니까 얘는 R0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2승이 되죠. 그러면 4분의 R0의 제곱 빼기 16분의 R0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은 16분의 4잖아요. 16분의 4 빼기 16분의 1 R0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16분의 3 R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2는 요게 요거 계산한 것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TS 빼기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 C2로 구하는 거니까 TS 빼기 알파분의 2um dx분의 dtm 그다음에 16분의 3 R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좀 복잡합니다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TRX라는 것은 알파분의 2um dx분의 dtm 4분의 r제곱 16분의 r0의 제곱분의 t r의 4승 그리고 C2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죠. TS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TS는 그대로 써주고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랑 요거 같습니다. 그렇죠? 좀 복잡합니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랑 같아요. 똑같은 동일한 요소가 있죠. 그리고 요 R0가 있으니까 R0까지 묶어서 한번 묶어줍니다. TS는 그대로 놔주고요. TS는 그냥 이렇게 오고요. TS 빼기 알파분의 2um 그 다음에 여기 R0가 있으니까 R0의 제곱 묶어주고요. dx분의 dtm 써주고요. 얘는 16분의 3은 그대로 여기 있는 16분의 3은 그대로 여기 써줍니다. 16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빼기니까 요거 빼기가 여기 같이 여기 앞에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요거가 이제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 R0의 제곱이었으니까 R0의 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쓰니까 여기다 R0의 제곱도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한줌 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R0의 4승이 돼요. 그래서 16분의 1 R0분의 R의 전체 4승. 그 다음에 얘는 R0가 없었단 말이죠. 여기 항에는. 그래서 여기 분자에 R0가 있으니까 여기는 분모에도 R0의 제곱을 넣어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줬단 말이죠. 얘는 플러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R0 분의 R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T의 분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됐다. 우리가 이제 온도의 분포를 찾아낸 거죠. 우리가 속도의 분포를 우리 뭘로 했었죠? 운동량 보존식에서 대입한 것처럼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속도의 분포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소 최적에다가 에너지 보존식을 정밀하게 넣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온도의 분포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물론 얘 이제 앞에서 일정 표면 연속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dx분의 dtm이 상수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dx분의 dt, dx분의 dts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같다. 일정 표현 연립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것이 왜 했냐면 이걸 구해내기 위해서. 이걸 구해내기 위해서. 자, 이런 온도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Tm, 평균 온도를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온도의 정의는 뭐였죠? 요거였어요.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되냐? U는 뭐예요? 여기. 측류에서의 완전 발달한 식의 온도 분포가, 아니, 속도 분포가 요거였죠. T는 요거였어요. 요거.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넣어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이거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결과만 보겠습니다. 상세 과정은 생략하고 뭐 지금 해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 우리 앞에서 적분 우리 2번이나 했잖아. 이거 적분하면 되죠. 다만 조금 더 복잡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얘랑 곱해가지고 이게 2개 곱하기 3개니까 총 6개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산하면 얘가 나온다면 파란색이 평균 온도가 요거가 나온다. 자, 그럼 평균 온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할 얘기가 생깁니다. 요거 이제 과정을 생략했지만 이렇게 평균 온도가 나온다는 걸 알고 하면 우리가 평균 온도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평균 온도를 구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dx분의 dtm은 이런 관계식으로 갑니다. m닷은 요거다. 그 다음에 페리미터 단위 돌리단 길이는 파이 d다. 원형간에서. 그 다음에 알파는 로스 dp분의 k다. qs 더블 프라임은 연료속은 h의 t-tm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정의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걸 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뭘 하려고 그러냐? ts를 여기로 이렇게 넘길 거야. 그럼 tm-ts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 우측은 요것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8분의 11 알파분의 um r호의 제곱 dx분의 dtm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48분의 11 그 다음에 알파분의 um 그대로 놔주고요. r0의 제곱을 뭐라고 써주냐면 r0는 뭐예요? 2분의 d의 전체 제곱이니까 4분의 d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dx분의 dtm이 뭐라고? 요 빨간색. 요거 빨간색. 요걸로 이렇게 표현된다. 자, 요 색깔은 다 동일한 요 값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tm-ts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마이너스 48분의 11 알파분의 um 그대로 놔두시고 4분의 d제곱 됐고 m 다시 얼마냐? m 다시 요거 m 닷 요거 파란색 요거 로 um의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cp 그대로 써주시고요. qs 더블 프라임 써주고 p는 뭐라고요? 여기 파란색 초록색 파이 d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지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워놓은 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거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요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한 겁니다. um은 지워주시고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 여기 분자에 있는데 여기 분모에 4분의 파이 d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지워졌습니다. 파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지워졌죠.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로 CP인데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로 CP분의 K잖아. 근데 여기 똑같이 로 CP가 있어요. 얘는 알파가 로 CP분의 K인데 여기다 로 CP를 구해준 꼴이잖아. 다시. 그렇죠? 이렇게 곱해진 꼴이죠. 그럼 이렇게 지워주면 여기 분모에 K만 남는다. K. 마이너스 48분의 11 알파랑 로 CP 계산해주면 K. 그 다음에 여기 D 있는 거 여기 D 나오고요. 그 다음에 QS 더블 프라임. QS 더블 프라임의 연료속은 대로열 전달계수 곱하기 TS-TM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좌측은 TM-TS. 우측은 TS-TM. 이렇게 되니까 지워집니다. 지워주고 여기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죠? 요거 사라지니까 요게 플러스가 되죠. 요거 TS-TM을 우리가 여기 TM-TS랑 이렇게 지워줬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는 이렇게 없어져야겠죠. 그럼 48분의 11 K분의 D H는 여기 우측은 1만 남죠. 1만. 죄송합니다. 좌측은 1만 남죠. 그러면 48분의 11
K D분의 H는 1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식에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H를 알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H. 우린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온도에 대한 식도 구해놨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요 H를 구해놨네. H는 뭐다? 양변에다가 요거에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서 역술제하면 되죠. 11분의 48. K분의 D는 D분의 K. 이렇게 해서 대류열 전달계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K분의 HD로도 할 수 있죠. 요 양변을 K분의 HD로 이렇게 하면은 K분의 HD는 48분의 11로 나눠주면 11분의 48이 되고요. 요걸 우리가 K분의 HD를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누셀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셀수. D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누셀수. 관내에서의 누셀수가 되겠죠. 11분의 48. 이건 계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36. 정확하게 떨어지는 소수자리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반올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측류에서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 일정 표면 연료속은 H 값이 이렇게 결정되고 누셀 넘버는 이렇게 숫자로 나온다. 자, D나 K는 뭐라고 했어요? 물성치. 물성치는 뭐라고요? 우리 계속 상수로 취급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또는 균일 표면 연료속의 측류구 완전 발달된 조건의 원형건에서는 누셀수는 레이놀즈 수의 함수도 아니고 누셀수의 함수도 아니고 X의 함수도 아니고 어느 위치에서든지 완전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상수다 라는 거죠. 누셀수가. 다시 말해서 H도 상수였잖아요. 그렇죠?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정은 좀 복잡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찾아봐 주시고요. 그럼 일정 표면 온도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앞에 있었던 요 방정식은 똑같이 미분 방정식 처음에 유도했던 미소 최적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넣어주는 거는 뭐냐면은 요게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면 속도 U에 대해서는 곧 동일한 거가 들어가죠. 여기에 해당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요 X의 온도의 X의 그 기울기가 요거죠. 요거의 기울기가 표면 온도가 일정할 때는 요렇게 돼요. 아까 우리가 연료속일 때는 얘가 없었죠. 요 부분이 없었는데 얘가 없이 그냥 됐는데 얘는 표면 온도가 일정할 때는 요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오늘 수업할 때 처음 이거 얘기했었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걸 넣어가지고 넣어주면 식은 다 똑같고 얘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덩그러니 또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정확하게 수식이 되는 적분이 아주 멋있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수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유도해 주진 못하고요. 그냥 3.66이 나온다. 이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식인데 요 뒤에 있는 요게 붙었던 게 표면 연료속이랑 좀 다른 형태의 수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 연료속에서는 누셀수가 4.36 완전 발달된 데서 표면 온도가 일정할 때는 누셀수가 3.66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표면 연료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한번 잘 그 과정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요. 완전 발달된 역이에요. 완전 발달된 역. 그래서 만약에 관이 있으면 처음에 관이 들어올 때는 사실 근데 여기서 완전 발달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입구 영역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럼 입구 영역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뒷부분이야 완전 발달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앞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입구 영역에는 속도나 온도 분포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영역을 입구 영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입구 영역에서는 속도와 온도가 반경 방향뿐만 아니라 축 방향으로도 계속 이제 변화하고요.
그다음에 반경 방향의 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또한 이 축방향의 온도 구배가 완전 발달 구간처럼 우리가 단순화되지 못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일정 연류속일 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는 예를 들면 dx분의 dt m 그 다음에 dx분의 dts 이런 식의 관계를 우리가 써먹었었잖아요. 언제? 완전 발달했을 때. 그런데 입구 영역에서는 이렇게 못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하는데, 하나는 열적 길이, 입구 길이 문제로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프란텔 수가 굉장히 큰 경우예요. 오일처럼. 여러분 엔진 오일 같은 게 이제 있겠죠. 오일 같이 프란텔 수가 굉장히 충분히 큰 경우에는 속도 경계층의 발달이 열 경계층 발달보다 훨씬 더 빨라서, 다시 말해서 속도 경계층이 더 빨리 되니까 이미 열 경계층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완전 fully developed 된 거라서 우리가 경계층 발달은 그냥 그 열적인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프란텔 수가 큰 경우에는. 근데 반면에 또 속도 경계층과 열 경계층이 동시에 발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복합, combined entry rhythm problem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프란텔 수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렇게 thermal entry rhythm problem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답이 우리가 정확하게 근을 구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좀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이 레벨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원 정도에서 공부하는 열전달 책에서는 나오는데요. 학부 수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 풀이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결과는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적 관리 입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일정 연류속일 때는 요 방향으로, 요걸로, 그 다음에 일정 평면 온도일 때는 요걸로 우리가 점선으로 열적 입구 길이, 다시 말해서 프란텔 수가 굉장히 클 때 이렇게 되고, 반면에 그렇지 않고 프란텔 수가 이제 1 부분일 때, 그럴 때는 이제 속도 경계층이나 열 경계층이 같이 발달하는데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위에 부분 요게 일정 열 유소, 요 밑에 부분이 일정 표면 온도 이렇게 된 거죠. 풀이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우리가 x와 y의 이 그 그래프를 뭘로 그랬냐면은, 우리가 누셀수를 알면 결국은 우리가 h값 대류 열전력계수를 아는데, 얘는 뭐냐, x로 표현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무차원 변수 그라츠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츠 수라는 건데요. 이게 사람의 이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 전달이나 아니면 열 전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요. 그라츠 수라는 걸로 이렇게 정의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그래프를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이런 관계식이 있다. 언제? 입구 영역에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완전히 fully developed 된, 그러니까 완전 발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입구 영역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열적 입구 길이 말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프란텔 수가 굉장히 큰 경우, 오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누셀수, 평균 누셀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라츠 수로 표현하면, 그라츠 수 앞에서 보셨죠?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그라츠 수를 우리가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그라츠 수가 있죠. 그래서 L분의 D, L은 이제 관의 길이, D는 관의 직경, 레이놀드 수, 프란텔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누셀 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평균 누셀 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평균 누셀 수라는 것은 0부터 L까지의 그 전체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특히 언제 관표면의 온도가 표면 온도가 일정할 때,
우리가 열적 입구 길이 문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3.66. 우리가 기본으로 뭐였어요? 그 앞에서 완전 발달한 데서는 3.66이었죠. 표면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H 값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변화했잖아요. 우리가 완전 발달된 지역에서는 여기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3.66이죠. 일정한 영역에서 이렇게 요 값이 요 뒤에 있는 요 값이 어떤 패턴으로 변할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얘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 복합 입구 길이 다시 말해서 요 문제는 프란틀 수가 굉장히 큰 경우고, 만약에 복합 입구 길이는 프란틀 수가 1 부분인 경우에, 크지 않은 조건에서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한 이런 평균 누셀 수를 이렇게 갖게 된다.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유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뭐 좀 짜증이 나겠죠. 만약에 이 식을 누셀 수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요거는 그래도 요 위에 거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이 밑에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네, 그라투스는 여기 있는 거 똑같습니다. 요거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입구 영역의 문제가 그럼 실제로 많이 존재하냐?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관에서 어떤 입구의 온도를 알고 있고 그때 질량 유량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길이도 알고 있어. 근데 계산해 보니까 이 길이가 실제로 요 앞부분에서 요 부분이 입구 길이가 이렇게 짧으면 좋겠는데 입구 길이가 어느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중간 정도까지 입구에 영향이 있어. 그럼 이제 이 문제로 이제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놓은 가정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게 측류냐 대류냐 아니면은 또는 입구 길이를 뭐 영향을 고려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요거 열 전달량을 계산하는 관 표면의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열 전달량을 계산하는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입구에 대한 정보는 보통 알려줘요. 그다음에 질량 유량도 알려줘. 그런데 여기 나가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열 전달을 계산해야지 요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체의 물성치를 알아야지 얘가 측류인지 난류인지 아니면은 뭐 완전 발달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물성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랑 얘 평균 온도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줘야 되는데 유체가 흘러가면서 그 평균 온도를 계산해 주는데 이걸 모른다며 아직 계산을 안 해봤다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예측을 합니다. 예측. 출구 온도를 예측을 해서 입구 온도와 출구 온도의 평균 온도로 우리가 유체 물성치를 구합니다. 어디서? 여러분 책 뒤에 그 값 있죠? 책 뒤에 있는 그 물성치 테이블을 보고 뭐 때로는 내사법을 해야겠죠. 그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물성치를 구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레이놀드 수를 계산해서 얘가 충류인지 난류인지를 계산합니다. 충류인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적 입구 길이를 계산을 해서 이게 총 길이가 입구 영역을 훨씬 넘어가는지 아니면 입구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 입구 영역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죠.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그 누셀 수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 어느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측류인지 난류인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입구 영역을 우리가 입구 영역인지 완전 발달 영역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가장 적합한 누셀 수를 우리가 관계식을 선택합니다. 그 관계식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 쓰는 거죠. 이렇게 찾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H바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예를 들면 요 전체 요 L 갖고 요 다 레놀드 수, 그다음에 여기 프란틀 수는 여기 물성치에서 다 계산한 거고요. 그다음에 D는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이건 문제에서 알려줄 거고, 길이도 알려줄 거고, 요 누셀 수를 계산해요. 누셀 수를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H를 안다는 거죠. H바를. 이거는 뭐예요? K분의 HL 이거잖아요. HT 죄송합니다. HD죠. 그래서 요거 H바 D, 요
K랑 D는 알고 있음. K는 어디서 알고 있어요? 육체 물성치에서 우리가 다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H바를 아는 거예요. 누셀 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H바를 아는 거고, H바를 안다는 것은 Q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Q를 계산하는 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왜 입구와 출구의 온도랑 전체 대류 총 열량을 알고 싶었냐? 입구와 출구 온도의 관계를 요 Q랑 알고 해놨잖아요. 요 관계식 앞에서 했던 거를 갖고 그러면은 출구 온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출구 온도를 계산을 해서 처음에 우리 예측했던 출구 온도랑 비교를 해봐요. 얘가 그렇게 해서 맞춰보는 거야. 처음부터 얘를 물성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계산하는 거죠. 비교해보고 처음에 맞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계산한 출구 온도랑 처음 예측했던 그런 출구 온도의 값이 차이가 크면 이제는 계산된 온도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계산된 온도로 이제는 조금 현실에 가까이 가는, 처음에 예측할 때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예측했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 시스템에 맞는 그 출구 온도가 계산된 거죠. 그래가지고 요 과정을 반복을 해. 그래서 언제까지 처음 이 앞에서 계산했던 것이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이 온도가 어느 정도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예를 들면 한 1, 2도 내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0.1도 내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에러를 정해놓고 그 에러값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2번만 반복해봐라 아니면 3번만 반복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이 출구 온도랑 처음에 여기 전 단계에서 계산했던 출구 온도가 이거 한번 다시 계산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별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된 거죠. 그러면 그 T를 갖고 그 T가 나오게 했던 요 Q 값이 최종 열 전달량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최종 대류 열 전달량. 대류 열 전달량을 구하기 위해서 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H바가 알아야 되죠. H바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셀수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관계식은 어디서 찾아내야 되냐? 물성치를 이용해서 레이놀즈수랑 그 다음에 여러 입구 영역인지 완전 발달 영역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적절한 누셀수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얼마든지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풀이 과정은 이렇게만 됐는데요. 사실은 예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은데 예제는 지금 사실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자료가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제 문제는 풀어보지 못했지만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풀이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측류였어요. 그럼 난류는 어떻게 되냐? 난류는 당연히 답을 못 구하죠. 어떤 관계식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식으로 이제 한계인 수식으로 못하지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게 있는데 완전 발달된 난류동에서 매끈한 원형 관내에 국소 누셀수가 이렇게 된다. 0.02 3 곱하기 레놀즈수의 5분의 4승 프란틀의 n승 이렇게 되는 건데요. n은 재밌습니다. ts가 tm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서 유체로부터 표면으로 열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n이 0.4, ts가 tm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표면에서 유체로 열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n이 0.4로 한다라는 거고요. 프란틀 수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레놀드 수가 10,000 이상이죠. 왜냐? 난류동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발달된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d분의 x fully developed 된 그런 길이가 터뷸런트에서는 뭐라고요? 10 이상이면 우리 그냥 완전 발달됐다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죠.
이런 영역에서 조건에서 된다. 다시 말해서 완전 발달됐다는 게 요거고, 난류동이라는 거가 요거고, 그 다음에 프란틀수가 넓은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매끈한 원형관에서 누셀수의 관계식을 이렇게 찾아 쓰시면 되겠다. 단 유체 물성치는 Tm, 다시 말해서 유체 평균 온도에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류도 역시 입구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류동의 경우 입구 길이가 짧아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전체 이 관이 있으면 보통 이 D가 있으면요, 요 반경 직경 D가 있으면 보통 관을 쓸 때는 이 D가 굉장히 이 길이 L이 D 뭐 10배 이상 훨씬 더 길게 쓰죠. 그래서 보통의 입구 효과나 아니면 뭐 표면의 열 조건 등이 다 무시할 수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긴 원형관인 경우에는 그래서 대략 60 이상, 그러니까 충분히 길다. 충분히 긴 경우에는 관 전체의 평균 누설수는 짧은 입구의 효과를 무시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완전히 그 발달되면 h 값이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누셀수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긴 관에서는 그 입구 효과를 무시한 다음에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 누셀수는 결국 그냥 로컬한 값의 값이 여기 평균해보면 여기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한 그 누셀수는 그냥 로컬한 국소 누셀수와 같다. 뭐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류 유동에 대한 관내에서의 대류 상관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좀 동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좀 많았고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면 오늘 이 동영상에서 했던 거는 관내에서 결국은 우리가 평균 온도의 변화, 실제 변화 모습을 우리가 구해냈고, 온도 분포를 구한 다음에 충류에서 그 온도로부터 누셀수의 그 값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입구 영향이 있을 때 측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입구 영향은 열적 길이 문제랑 그 다음에 복합 길이 문제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틀수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관내에서의 대류열 전달 문제를 풀 때 그 풀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예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난류에 대한 식도 이렇게 한번 관계식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